오늘 토론 핵심이 아무튼 원자력계가 또는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얘기했듯이 원전이 정말 경제적이냐, 소위 외부 비용을 거기다 다 넣어도 그 말이 맞냐, 이렇게 정리될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그 비교 대상은 아마도 이 현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신재생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사실 원전에 대한 경제성 논의는 비교 대상 전원에 대한 정확한 경제성, 잠재력 분석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 신재생도 같은 맥락에서 경제성 잠재력 분석을 동시에 좀 해야지 이게 비교가 된다고 보고요.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이 원전 경제성 논의하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그런 다양한 그런 논의들이 그 팩트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거의 뭐 비방전 수준이라고 봅니다. 최근 들어서 보니까. 그리고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진영에 따라서 왜곡도 상당히 좀 심해 보입니다. 이게 후속 토론회에서 앞으로 계속 다뤄질 거라고 봅니다. 이 탈핵에너지 전환 모임에서 다뤄질 텐데 간단히 저는 이제 기자니까 팩트 체크 좀 하면서 좀 넘어가게 보겠습니다. 이거는 뭐 토론문으로 대체를 하려고 했는데 자꾸 이게 전기료 얘기하시고 뭐 개통 문제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전력 수요 문제, 첫 번째 전력 수요 문제인데요. 이 일각에서 이제 원전 쪽에서 그럽니다. 신규 원전 취소하려고 명분 쌓다 보니까 이게 수요를 좀 8차 수급에서 좀 적게 잡지 않았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데 실은 경제 성장률 전망 포함해서 모든 수치들이 수요가 줄어드는 것으로 이렇게 다 수치들이 나오고 있거든요. 그리고 일각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. 그렇게 되면 지금 여름에 올여름도 무지 더웠는데 최대 피크가 계속 매년 늘어나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거 전력 부족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피크 수요 논의는 중요한 수치가 아니고요. 그러니까 고저의 그 논의고 양적인 측면이 정말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연간 전력 수요 증가율이 어떻게 계속 변해가고 있느냐. 근데 실은 지금 거의 0%로 수렴해가는 중이거든요. 매년 이렇게 연간 전력 수요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발전소 이 부하율들, 이용률이 어떻게 되는지들 보면은 기저부하들 사실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. 물론 뭐 원전 고장 문제들, 뭐 부품 비리 때문에 정지했던 그런 요인들도 있지만요. 그래서 이대로 6, 7차 계획대로 기존대로 발전소 계속 지으면 분명히 그 전력이 모자라는 게 아니고 상당히 공급력이 남는 상황이 될 것 같다. 그래서 전력 수요 때문에 원전 늘려야 된다. 짓던 대로 지어야 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좀 없어 보인다. 이런 게 첫 번째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우리나라 그 땅 좁아서 재생에너지 할 데 없다. 자원이 빈약하다. 이런 건데 이거는 좀 비교 대상인 신재생의 경제성을 상대적으로 좀 낮춰가지고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가 아닌가.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. 뭐 계속 연속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. 뭐 그 신재생 국토가 좁아서 10% 넘길 수 없다. 근데 근거가 뭔가 보니까 원자핵공학과 출신의 교수님이 얘기하신 내용이에요. 사실은 신재생 얘기를 물어보려면 신재생 전문가 아니면 현재 신재생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한테 물어보는 게 팩트겠죠. 이런 좀 왜곡이 있고 땅 부족하다는 문제도 그렇습니다. 제가 실제 우리 국내에서 현재 기준으로 사업하는 그런 사업자분들한테 부지 이렇게 물어봐서 확인해 봤더니 지금 보도되는 내용들이 대체로 적게는 서너 배에서 한 10배 정도 이상 이렇게 부풀려져 있더라고요. 실제는 그렇게 땅이 많이 안 든다는 얘기입니다.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부풀려지면 경제성, 상대 전원인 신재생의 경제성을 논할 때 상당히 이것도 공정한 비교가 안 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비교도 중요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가 토론문 그 자료에 그 사진을 하나 첨부했지만 이게 최근에 앨런 머스크가 개발한 그 지붕 일체형 태양광입니다. 이게 뭐냐면 기존에는 이제 지붕이 있으면 그 위에다가 태양광 판넬을 올려서 이렇게 시공을 하는 그런 형태였는데 아예
강화유리에다가 태양 전지를 그 안에다 넣은 겁니다. 근데 이게 혁신적인 것은 그러니까 지붕 대신 이걸 아예 쓸 수 있는 거죠. 그런데 이게 입항피트당 단가가 한 40불 정도 한다 그러더라고요. 그러면 거의 지붕값 그대로 기존에 쓰던 지붕값 그 수준이거든요. 이렇게 기술 혁신이 실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. 이런 것들이 원자력에서 얘기하는 경쟁 전원의 그 경제성을 상당 부분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. 기술 혁신 부분들.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국토가 좁고 뭐 자원이 부족해서 신재생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좀 설득력이 없지 않나 그런 지적이고요. 또 하나 뭐 전기료 폭등 문제는 저는 거꾸로 생각합니다. 신재생 보급되면 보급될수록 전기료가 주춤하거나 오히려 낮아질 여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태양광 풍력 연료비가 제로입니다. 연료비가 들지 않죠. 물론 뭐 환경 비용들도 일단 없다고 간주하고요. 실제로 유럽연합에 이런 그 수치들이 있거든요. 보면은 발전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유럽연합이 이제 우리나라는 송전 비용하고 발전 비용이 따로 분리가 안 돼서 그런데 가정용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는 2015년 기준으로 했을 때 86%입니다. 발전 비용하고서 송배전 비용이. 그리고 나머지가 뭐 14% 정책 비용인데 유럽연합은 이 발전 비용이 2008년 45%에서 37% 줄었거든요. 연료비가 짐작컨대 이거 연료비가 들지 않은 전원들이 대거 확충이 됐기 때문으로 이게 추정이 됩니다. 그래서 나머지 그 여력 갖고 정책 비용에 더 투입해서 신재생을 다시 또 확대 재생산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. 우리나라가 이거 못할 거라는 거 이렇게 단정하는 거 그거는 좀 지레 단정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뭐 그래도 원자력이 싸다 논쟁 이거는 뭐 앞서 다른 패널 분들께서 충분히 얘기해 주셔서 뭐 제가 추가로 얘기할 것은 뭐 없을 것 같고 다만 우리가 이제 역대 원전 건설하면서 지연된 사례가 그 신고리 원전 지을 때 케이블 위조해 가지고 그거 걷어내고 다시 투입하면서 지연된 사례밖에 없습니다. 그러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건설 지연 공기대로 딱 정확히 시작해서 정확히 마무리하는 그런 능력 그게 경제성에 상당 부분 기여했을 겁니다. 예. 물론 노 박사님이 늘 얘기하시듯이 이 건설 인프라들 그다음에 부품 산업들이 충분히 이게 확충돼 있고 그런 요인들도 있겠지만 이 공기가 가장 큰 요인이었는데 공기 줄이는데 사실 정부가 큰 역할을 해줬죠. 부지 확보할 때 그다음에 뭐 송전선 반대 투쟁할 때 공권력 투입해서 다 진화해서 제때 송전선 완공하도록 해줬고 그런데 그런 숨은 비용들 이걸 어떻게 경제성에 넣을지는 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문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다만 이제 아까 조영탁 교수님께서 얘기한 부분인데 저도 요거는 짚고 좀 넘어가야 되겠다는 건데 우리가 재생에너지 기저 전력화 하려면 한국 상황은 좀 다르다. 그거는 좀 인정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독립계통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전력을 가져올 수도 없고 수출할 수도 없고 뭐 융통할 수도 없는 그런 독립계통이기 때문에 이 재생에너지 비중이 일정량 이상 높아지면 백업 전원지들이 필요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제때 확보해야 될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. 다만 그 와중에서도 원전이 줄면 신재생을 더 넣을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원전도 경직성 전원이기 때문에 출력을 조절이 안 되고 신재생도 마음대로 출력 조절 안 되거든요. 근데 이론적으로 하면 원전 줄이면 신재생 더 넣을 수 있는 여지는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ICT 기술, 뭐 스마트 그리드 기술, 뭐 그게 뭐 지금 됐냐 그러면은 뭐 선뜻 그렇다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그런 기술들이 앞으로 이런 추가로 얹어질 수 있는 그런 잠재 비용들을 충분히 최소화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이걸 산업화하고 기술 산업화하면은 앞으로 세계 어느 나라 가서든 이걸 수출해서 국부 창출할 수 있거든요. 이런 그런 잠재력들을 좀 봤으면 좋겠다.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재생에너지의 잠재적인 숨은 비용도 이제는 좀 터놓고 원가 얘기할 때 좀 얘기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. 뭐 정리하겠습니다. 우리 좀 경제성 논쟁도 앞으로는 좀 건설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. 그리고
발전원가 산정을 위해서 진영을 좀 초월하는 열린 토론이 앞으로도 좀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. 그리고 팩트 왜곡하는 좀 보도들, 국민이 객관적 판단하는데 상당히 이 방해 요소가 됩니다. 이거 뒤에서 조장하지도 말아야 됩니다. 예, 우리가 좀 터놓고 좀 그런 보도들이 좀 됐으면 좋겠고, 사족을 좀 하나만 달면 앞으로 이제 이 경제성 논의, 후속 논의할 때 이거 의원님들이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는데, 한국의 전력 시장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또 유일합니다. 이런 형태가 없습니다.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처럼 연료비가 싼 순서대로 발전기를 가동하는 경제급전을 하는 나라도 유일하고, 원자력을 100% 공기업인 한수원이 전폭적인 정부 지원 받으면서 가는 형태들, 또 그 비용들을 좀 상당수 가려져 있는 것도 좀 특수한 케이스고,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이게 시장을 해외처럼 자유화하고 시장 원리에서 가면서 소위 환경급전하면은 이 논의를 사실은 다시 원점에서 또 시작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앞으로는 후속 논의할 때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고려하면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. 이상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